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보편복지를 주장하며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경기도가 90%까지 부담하겠다는 안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김철환 경기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3일께였죠? 자, 경기도에서 전 도민, 경기도민 100% 지급 계획을 내놓은 뒤에 저희가 한 일주일여 정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일단 뭐 7대 3이냐, 8대 2냐, 뭐 이런 비율도 나오는 그 전 과정이 있었어요. 자, 9대 1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 이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도민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7월 말 정도에 네. 이제 5개의 시군 기초단체장님들께서 먼저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은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을 했고요. 이게 도민들의 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도가 대신 지자체가 좀 많이 부담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해줘라. 이제 12%에 대한 부담을 좀 네. 해줘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고요. 그 제안을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정식적으로 지사께 정책 제안을 하게 된 사안이죠. 그걸로 네. 통해서 이번에 이제 지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요. 네. 사실 처음에 경기도의 계획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자체들 일부에서 이게 재정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9대 1 정도면 재정 부담이 해소된 거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안해 준 12%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네. 이번엔 12%를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12%에 대한 기준이 뭐냐, 나는 왜 제외했냐,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행정력 낭비가 네. 상당하게 예상이 되니까 기초단체장님들께서 이럴 거면 전부 다 지원을 예. 해주시고 다만 경기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거고요. 경기도가 기꺼이 조금 더 여유 있는 경기도가 그러면 9대 1 정도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재정 부담이 네. 더 좀 어려운 것들은 100%까지도 한번 지원할 예.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 교수님, 이게 네. 반대 의견이 사실 처음에 기초단체들 중심으로 나왔지만 좀 다양한 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반대 여지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주라든지 고양 5개 지자체에서 건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수원이라든지 남양주 그리고 뭐 성남, 안산 등등 해가지고 7개 지자체가 지금 또 부천까지 지금 반대를 한 의사표시를 한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재정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9대 1까지 부담을 하겠다 밝힌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반대했던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곤란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뭐 7대 3, 8대 2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은 될 수 있었겠지만은 9대 1은 정말 파격적으로 경기도가 많은 돈을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반대했던 7개 지자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게 단순한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해서 반대한 건 아니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고 각 캠프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 부담을 직접적으로 명분으로 해서 이제 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지난 부천 장덕천 부천시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100% 지급은 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뭐 양극화를 초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지자체들은 반대 기조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추경안이 반영된 게 올라갔어요. 자, 의회에서 이달 중 심의를 하시는데 장현국 도의 의장의 입장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어요. 의회의 의사결정이 남아있다.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의 사전조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전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책 제안이라는 것은 교섭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이 해왔고 거기 수석대표단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정책 제안을 한 부분이고요.
의장님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의회와 뭐 교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지사가 받은 후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조금 좀 빠른 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네. 그런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 예결이라는 심의 과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후에 얘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민주당 안에 그 의원들 간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를 뭐 의총을 아직 열지 않았기 때문에요. 딱 네. 명확한 숫자나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100% 도민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 분위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원내대표가 듣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전 녹화 일정이라서 의총 일정 등은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금주 중,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의총 과정을 거쳐서 좀 윤곽이 더 나오겠네요. 의총이 금주에 열릴지 뭐 다음 주에 열릴지는 예. 모르겠으나 본회의 전에 의총은 무조건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총을 통해서 어쨌든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아까 재정 분담에 대한 반대 명분만큼은 좀 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9대1. 그러면 재정 부담이 사실 없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정 부담은 줄어든 건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네. 그대로 남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상위 12%에 대한 이제 경기 도민 수가 166만 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원할 경우에는 4,131억 원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그 중에서 9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3,736억 원 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1개 도내 기초 단체의 부담은 10%대로 줄어든 반면에 3,000억대, 3,700억, 거의 4,000억대의 그 예산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에서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경기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제 즉각 반대 입장을 냈었는데요. 지금 1, 2차 재난 기본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2029년도까지 지금 2조 8천억 원 가량의 네. 기금 총액이 갚아야 되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2%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거의 4천억 원 가량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재정 부담이 없을 수 없다. 네. 하지만 또 경기도 입장에선 가능하다.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 뭐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한 4천억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6월 말 현재 작년 대비 추가 세수가 한 1조 7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세수가 들어온 만큼 그건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세수로 인해서 그 부분들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 도민들 위해 사용을 하면 되는데 뭐 도로 깔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 도민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활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재정으로 사용이 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그 체납자들에게 거둔 세수가 네. 거의 2조 원이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만 하실 건 아니다 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세수 문제도 아마 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회기 과정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사실 경기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정부 방침과 달랐기 때문에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정부 방침과는 지금 다른 길을 경기도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경기도 도민들에게 이제 지역화폐로 100%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뭐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근거가 없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에서 지적을 했었지만은 이제 당정청 여야가 함께 어렵사리 합의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광역시도죠. 경기도를 제한 16개 네. 광역시도와의 이제 관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뭐 대선 경선에 있어서 뭐 전략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국가 시스템 차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 지금 재정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얘기를 해서 88%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재정이 부담된다 그랬을 때 지방정부가 조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도민들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나서서 그걸 채워주는 게 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게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당내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께서도 지방자치의 역할이고 지방에서 네.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지방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제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란도 함께 있었던 구도인데 일단 그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도민 지급 결정을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도 나온 바 있고요. 사실 이게 전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선별복지에 대한 그래도 의식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정책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정책과 이제 재정 정책이 있는데 복지 정책은 좀 아까 얘기했던 선별로 더 두껍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정 정책은 그 소외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갈 수 있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결정은 보편복지 쪽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이 지금 대선을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큰 부분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요. 자, 대권 후보로 입장에서 이게 공약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도 정책 현안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도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나 경기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처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1차, 2차에 대한 경기도민에 대한 전체 도민에 대해서 지급이 된 바 있고요. 네.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부각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선출직들 대선 후보 중에 선출직이라 그러면 그 직에 맞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거를 꼭 찬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직에서 충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도 보십니까?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앞서 얘기할 때 보편복지나 선별복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지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도민들의 58%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39%에 이르는 또 도민들이 한두 개의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100%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 단체에서 전체 지급하는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출에 따른 실증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반대 의견도 이렇게 양측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선 우리 김 의원님과의 질문 통해 대권 후보와 경기도지사 사이의 역할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수단으로서도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질문 드렸었는데 사실 경계 구간이 모호해요. 네, 모호하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의 경우에는
역할과 경기지사로서의 그 대권 후보 역할과 대권 후보자와 경기지사로서의 현재 시점에서 역할 구분, 경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뭐 서로 자신에게 유불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경기지사의 본인의 역할이다, 네.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이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경선 아니면 본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한 뭐 지사 찬스다, 아니면 네. 세금 탕진이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는 거고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상대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 경계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 어렵다, 혼재되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이제 그런 이런 시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사퇴 시점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대권을 준비하면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퇴해야 된다면 어느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법으로 정해진 이유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이제 90일 전이죠. 네. 예, 그 전에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정의 공백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네. 현재는 현직에 맞는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을 위해서 지사직을 좀 유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 법적 기한까지는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최근에 있었던 현안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거 경기도에서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광공사 사장 황교익 전 후보자, 지금 이제 자진 사퇴한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대선 그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안에서 또 있었던 일들도 궁금하거든요. 안에서는 어떤 시선들과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일단 먼저 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있고 경기도의회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경기도의회의 견제 역할에 대해서 지켜보지도 않고 중앙에 어쨌든 뭐 언론 및 뭐 어떤 대선 후보자들께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후보자의 조금 강한 어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사실 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좀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정말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검증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도집행부 일단 경기도 안에서의 어떤 심의 과정조차 가지 못한 상황에서 좀 정리가 된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어쨌거나 예. 경기 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여기 네. 공모를 했고, 또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3명을 또 걸러서 최종 이지사에게 뭐 추천을 했고, 최종 이지사가 이제 황 씨를 네.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간담회라든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 칼럼니스트가 과연 경기관광공사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상식적으로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상식에는 맞지 않았다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황교익 씨가 이제 사퇴를 한 마당에서 저는 뭐 사필 규정이 아니나 뭐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경기도 현안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의회에서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두 분 다시 좀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준비했던 이슈토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